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새 미국 증시 장 중반만 하더라도 잘 가주다가 막판에는 또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는데요.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베센트 장관이 좀 시장에 안심을 시켰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다가 막판에 이제 그 혼조세로 마감한 이유가 뭐냐면 예. 장 후반에 피치 신용평가사 피치 보고서가 나왔어요. 예. 근데 그 보고서에서 미국의 산업 부문 한 25%가 전망이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면서 하락 마감을 하는 기업들이 많았고 특히 그동안 고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왔던 그렇죠. 중소형 예.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투자자들 체감 지수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피치에서 왜 이런 보고서를 냈느냐 하고 봤더니 이제 고금리 장기화 얘기가 나오고요.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도 이제 아마 네. 경기와 맞물려서 얘기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가 불안, 재정 건정성 악화 이런 이유가 이제 이렇게 전망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던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관세와 관련된 소식들,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예. 사실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라서 좋긴 한데 뭐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EU와의 관세 협상도 사실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요. 그렇죠. 일본과도 지금 뭐 관세 협상이 진행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맞습니다. 타결이 되지 않고 있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일 기한을 앞두고 이번 주가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예.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생각이고요. 그렇죠. 특히 EU와의 어떻게 타결이 되느냐가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EU 쪽에서는 미국산 대두, 오토바이, 또 보잉 항공기, 버번 위스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수백억 규모의 유로 상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전에 EU에 대해서 뭐 최소 15%에서 20% 관세 부과하겠다 발표를 예. 했었잖아요. 그래서 EU에서는 만약에 관세 협상이 타결이 안 될 경우에 다각도로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EU와의 무역 합의 타결에 자신감을 표명했는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자신감을 표명했는데요. 예. 사실 지금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예. 왜 이렇게 봤을까 하는 것도 조금 좀 의문스럽다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EU와 험악해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그것도 맞네요. 그리고 지금 그 EU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 해임을 만료했다는 보도 갖고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베센트 장관이 얘기를 했다는 것 같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가짜 뉴스다 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화를 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그 언론 보도에까지 일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예. 조금 의아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지금 앱스타인 네, 이슈도 있고 좀 뭐 껄끄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뭐 성추문 얘기도 네,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여러 가지 코너에 몰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 중국이 그 예. 대미 히토류 수출량이 660%나 급증했다라는 거고요. 5월 대비해서 그랬다는 네. 거고 7월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그 AI 반도체 칩 수출 재개를 허용해 준 대가로 중국은 이제 히토류 수출을 재개한 거니까 이런 어떤 협상의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이 관세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기업 이슈들도 밤사이 많이 나왔는데 우선 실적은 어떻게 나왔죠?
네, 좀 전에 이제 브리핑해 주신 대로 예. 뭐 도미노 피자하고 버라이즌이 나왔는데요. 도미노 피자는 사실 이게 워렌 버핏이 또 매수했다는 예. 얘기로 해서 한동안 올랐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AI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도미노 피자가 실적이 좋았다 그래도 예. 이걸 가지고 뭐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제 하락 AI 마감하더라고요. 피자 뭐 이런 걸 만들지 않는 이상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라이즌 같은 이제 통신주들은 예. 사실상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서 뭐 2%에서 4% 예. 통신주들이 동반 상승은 했지만 역시 지금 분위기와는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 상승 이후에 다시 조정이나 횡보하는 구간이 예.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뭐 엔비디아 칩과 관련된 소식들, 뭐 작은 소식들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지금 엔비디아 AI 칩을 중국에 수출 재개했다는 것 때문에 네. 엔비디아나 실적 전망이나 앞으로 뭐 좋지 않을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예. 사실은 AI 칩 그 H20 그 중국 판매 허용했는데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봤더니 4월 20일 날 판매 금지 조치를 해가지고 TSMC에다가 생산 예약을 모두 취소했는데 다시 개시하기까지는 예. 9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재고 문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엔비디아는 더 강력한 신형 블랙엘 칩의 판매 허가를 미국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미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이 지금 엔비디아 H20 칩의 대중 수출 대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시 분위기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 뭐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지만 이게 한계점에 다다랐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아니다 아직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더 남아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외신이나 월가에서는 뭐 어떤 의견들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뭐 블룸버그 쪽에서는 약간 좀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미 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뭐 자고 나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그 내용을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미국 증시 랠리가 강력한 동력을 좀 상실해가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S&P 500 같은 경우는 17거래일 연속 1% 이상 등락을 하지 않았다는 변화가 크게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변동성이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을 했는데 기술주 일부 종목들만 상승하는 소수 종목 랠리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된 증시라는 거고 기업 실적이나 호재가 이미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이제 제한적일 거다. 그렇게 나왔는데 네. 역시 그거를 확인하려면 이제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라든지 뭐 알파벳 실적 그렇죠. 발표 그다음에 7월 30일인가요? 네. FOMC 회의에서 금리 예, 결정하는 그렇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당장 내일 모레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이 공개되는데요. 해당 내용들도 또 발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M7 기업 가운데 알파벳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네, 알파벳 이제 뭐 곧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 미중 무역 마찰 그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인터넷 기업 실적 전망치를 이제 조정했는데 그래서 이 매출 성장세가 가속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실 알파벳이 제일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85달러에서 205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역시 클라우드와 유튜브 부문에서 실적 호전이 나타날 것이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매출이나 이게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1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 지금 종가에서
90달러 정도로 마감했는데 M7 중에서는 지금 2.75%니까 상승폭이 제일 컸다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특히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나왔는데요. 장중에 하락했다가 종가에서는 상승하면서 끝났다는 거니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주봉으로 한번 보신다 그러면 이제 올해 2월 달에 기록했던 207달러가 신고가인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주봉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밑에서 보시면 거래량도 수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목표 주가까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M7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면서 5% 이상 급등이 나오면 일단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까지 나올 만한 이슈가 사실 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장투하시는 분들도 절반 이상은 수익 실현해놓고 그다음에 역시 나머지를 또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부분이 실적 발표 전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거나 컨센서스가 높아지는 경우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적 발표 이후에 컨센서스가 낮아지면서 급락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포지션을 당장 정하기에는 조금 뭐 이르다라는 그러니까 느낌일까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 발표로 앞두고 들어간다 이런 건 사실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횡보나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에 대해서 약간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조금씩 뭐 매수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포지셔닝을 좀 달리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파벳과 관련해서는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 투자 의견이 뭐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알파벳뿐만 아니라 밤사이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ARM, 암홀딩스입니다. 자, 이 기업과 관련해서도 투자 의견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투자 의견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암홀딩스는 이제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영국 기업이죠. 그런데 대주주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표적으로 AI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이 ARM, 암홀딩스 인수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암페어 컴퓨팅도 인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웰스파고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은 저조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AI 시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장기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145달러에서 175달러까지 높여 잡았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지금 또 BNP 파리바 쪽에서는 ARM 주가를 지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해서 목표 주가를 상당히 높게 잡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목표 주가를 210달러까지 목표에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2021년 이후에 데이터 센터 고객이 1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 구겐하임에서도 목표 주가를 187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최근에 신고가는 182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가에서 161달러 정도로 마감이 됐고요. 주봉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적 발표는 7월 30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암홀딩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끝으로 월가에서 잭 도시라는 인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뭐 트위터의 창업자로도 알려져 있고. 자, 이분이 이끄는 기업이 바로 블록이라는 핀테크 기업인데요. S&P 500 지수에 편입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블록이라는 기업은 신용카드 지불 처리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S&P 500에 편입이 결정됐는데 쉐브론이 인수하는 헤스를 대체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7.47% 급등으로 마감이 됐는데 특히 JP 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60달러에서 90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전일 종가 대비해서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래량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 상으로 한번 보시면 고점이 이제 94달러이기 때문에 아직은 멀어 보이는데 예. 지금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고요. 조정을 기다리면서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블록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